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K9 자주포에 대한 2차 계약을 미루던 폴란드 정부가 최근 갑자기 계약을 진척시키기 위해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에게 금융 지원을 요구하던 폴란드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유럽계 글로벌 은행과 자금 마련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폴란드 정부는 작년 12월과 지난 4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K9 자주포 150문 천무 72대 구매 계약을 잇따라 체결했는데, 이들 계약에는 올해 11월까지 두 나라 간 별도의 금융계약이 체결돼야 효력이 발행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갑자기 금리 부담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유럽계 글로벌 은행에게 5조 원대의 돈을 빌려서라도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와 천무를 사겠다고 나선 겁니다. 대체 폴란드에 어떤 사정이 생겼길래 이렇게 긴박하게 나오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가운데 10월 22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등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 사업장 등을 방문했는데요. 과연 폴란드 대통령이 이번에 와서 지지부진하던 무기 수출 2차 이행 계약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빨리 받기 위해 계약을 서두르는 것과는 달리 우크라이나 매체들이 한국의 K2 전차를 폄하하는 보도를 해 욕을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운용하는 군사정보 채널에서 세계 탑5 전차를 소개하면서 한국의 K2를 돌려가다 네티즌들에게 발각돼 욕을 먹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매체는 세계 탑5 전차 중 4위의 K2 전차를 올려놓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차라고 소개하면서 K2 전차에 독일제 120mm 주포가 탑재되어 있다는 밀리터리계의 낭설을 사실인 듯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K2 전차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현대위아가 개발한 CN08 120mm L55가 독일제 RH129 L55 포신과 구경장과 외형이 유사한 탓인지 독일제 포신이 탑재되어 있다는 헛소문이 돌았던 것인데요. 스펙만 살펴봐도 알 수 있는 것이 CN08은 독일제보다 훨씬 가볍게 경량으로 개발했고, 피나는 노력으로 우리 손으로 만든 K2 전차가 세상에 나온 지 어느새 10년이 넘었는데 이것을 독일제라고 잘못 말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개인 채널도 아니고 심지어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채널에서 이런 가짜뉴스를 그대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매체의 세계 최고 전차 순위는 사실 신빙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1위는 레오파르트2와 M1 에이브람스 전차였습니다. 두 기종 모두 우크라이나가 운용 중이니 좋은 평가를 하고 싶었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2위에 일본의 십식 전차를 올려놓은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십식 전차는 일본 내에서조차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며 혹평을 받았고, 일본 자위대 안에서도 발주량이 절반으로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차를 한국의 K2보다도 위에 올려놓았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조차 이런 댓글을 달았을 정도입니다. 저는 일본인인데요. 우리 십식 전차가 2위라는 건 믿을 수가 없네요. 단 148대만 존재하고 성능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런 전차가 챌린저2보다 더 높은 순위에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가 쿠릴 열도에 상륙작전을 벌이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앞으로는 더 사실에 기반해서 정보는 주시고 오해를 불어일으키는 정보는 제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의 내용들은 주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럽에서 K2를 사용하고 있는 폴란드의 기갑부대 사령관은 흑표가 최고라고 언급했습니다. 폴란드는 흑표 전차를 구매한 후 야전에 배치했습니다. 그러자 직접 운용해본 야전 사령관들과 군인들의 입에서 K2 전차가 어떤지에 대해 아주 현실적인 말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한 폴란드 육군 기갑부대 사령관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에서 도입한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한국의 K2 흑표 전차에 장착된 사격 통제 시스템이 더 정교하고 성능이 더 우수하다. K2 흑표에는 표적 확대 능력이 높은 광학 시스템이 있을 뿐 아니라 주변의 상황을 분석해 바로 원하는 사격점을 생성할 수 있어 아주 유용하다. 내가 본 전차 중 최고의 성능을 갖추었다. 최고의 찬사를 한 것입니다. 이 글은 곧 폴란드 언론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폴란드뿐 아닙니다. 루마니아, 아르메니아에서도 실제로 운용해본 기갑부대 사령관들의 입에서 K2 전차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폴란드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가 5조 원대의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를 한국 정부의 금융 지원 없이 자체 구매할 움직임을 보인 겁니다.
방위산업 소식통들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는 2차 계약의 일환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K9 자주포 152문과 천무 72대를 구매하기로 하고 유럽계 글로벌 은행과 자금 마련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에게 보증 좀 서달라고 조르더니 입장을 확 바꿔 EU 법인카드를 쓰겠다는 움직임을 보인 겁니다. 앞서 폴란드 정부는 작년 12월과 지난 4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9 자주포 152문, 천무 72대 구매 계약을 잇따라 체결했는데 이들 계약에는 올해 11월까지 두 나라 간 별도의 금융계약이 체결돼야 효력이 발행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협의가 이어졌지만 앞서 이뤄진 17조 원 규모의 1차 계약과 관련한 수출 금융 지원으로 한국 정부의 추가 폴란드 수출 금융 지원 여력에 제한이 생기면서 합의점 도출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와 방산업계는 대안으로 한국 시중은행들을 통한 민간 신디케이트론도 제시했지만 폴란드 측은 조달 금리가 더 낮은 당국 간 차원의 금융계약을 강하게 희망해왔는데요. 앞서 폴란드가 1차 계약을 체결할 때도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계약액의 80%가량인 100억 달러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건 한국이 호구여서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방산 계약은 정부 간 계약 성격이 강하고 수출 규모도 커 수출국에서 저리에 정책 금융 보증 보험을 지원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금융 지원을 요구하던 폴란드가 갑자기 자체 자금 마련으로 방향을 튼 것인데요. 폴란드가 왜 갑자기 유럽 민간 금융을 활용해 K방산 도입을 서두르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첫째, 한국 무기가 가지고 있는 성능, 신속한 배송 등 강력한 경쟁력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둘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자국안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방력 강화 일정표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는 만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패배하기라도 한다면 폴란드가 서방과 러시아의 최전선이 될 것으로 우려하면서 최근 수년간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자꾸 거론되자 누구보다 위기감을 느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따라서 러시아와 인접하고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자국의 안보 위협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심각성을 크게 느끼면서 이 기회에 한국산 무기 구매를 확정지어 빨리 추진하는 게 낫지 소탐대실에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외에는 가성비 높은 방산 제품을 원하는 시간에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번 계약은 한국과 폴란드에게 서로 윈윈이라는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폴란드의 독립기념일 K방산은 또 잭팟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 기업들은 폴란드와 방산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 다음 달 K2 전차 2차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수출액만 자그마치 70억 달러, 약 9조 6,400억 원으로 1차 계약과 비교해 2배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9 자주포 152문과 천무 72대에 대한 계약은 폴란드가 유럽계 글로벌 은행과 자금 마련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져 한국으로서는 다행이고 이제 남은 건 K2 전차인데요. 폴란드 측은 K2 전차 등 나머지 2차 계약 추진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금융 지원을 여전히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현대로템은 우리 정부의 금융 지원이 부족하다면 민간은행을 활용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폴란드도 여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다음 달 폴란드 독립기념일을 맞아 폴란드 현지에서 최종 계약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폴란드에 흑표 K2 전차가 대량으로 공급되면서 독일 레오파트 전차를 제치고 유럽에서 서방 표준 전차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방 매체들은 K2 전차가 처음에는 한국군을 위해 만들었지만 지금은 서방 국가들이 많이 찾는 대표 전차가 되었다며 최근에는 루마니아와 아르메니아도 도입을 위한 협상에 들어가 있다고 보도하면서 앞으로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더구나 최근 한국이 차제 변속기까지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수출에 대한 걸림돌이 모두 제거되었고 폴란드는 독일산 파워팩 대신 대한민국에서 완성한 1500마력의 전차 엔진과 변속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한국산 파워팩 폴란드 현지 양산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K2 전차가 유럽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K2가 첨단 디지털 기술의 집합체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자폭 드론에 대응하는 방안을 폴란드가 적극적으로 주문하면서 K2 전차는 실전 데이터가 반영된 다중주파수 재밍 장치를 탑재했는데 이 분야에서 독일 레오파트 전차를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현대로템은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고성능의 시스템을 추가로 개선했으며 수집된 데이터를 반영해 연산 속도를 크게 높이고 장거리 표적에 대한 이용 추적 성능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이제 폴란드와의 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면 K2는 명실상부 이 시대를 대표하는 전차 탑3 안에 들어도 누가 뭐라 할 수 없을 텐데요. 하루속히 계약 타결 소식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